여러분도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은 나를 위해, 점심은 친구를 위해, 저녁은 적을 위해 먹어라. 옛 어른들의 이 말씀은 아침은 든든히,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가볍게 먹으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정말 저녁이 적일까요? 아니면 아직 저녁을 건강을 도와주는 친구로 바꾸는 법을 몰랐을 뿐일까요? 저는 박영호 박사, 72세이며 40년 넘게 수천 명의 당뇨 환자와 함께 해온 노년 영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녁 식사는 올바르게만 먹는다면 다음 날 아침 혈당의 안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하루 종일 혈당을 잘 관리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닌 바로 전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게 저녁을 드시고 어떤 분은 너무 적게 먹어가면서 자는 동안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냈고 또 어떤 분은 가볍다고 생각한 음식을 드셨지만 오히려 밤새 혈당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면 노년의 당뇨 환자들은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잘 자고 혈당이 오르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건강하고 간단하며 맛도 좋은 특히 한국 노년층에 딱 맞는 저녁 식단 5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엄격한 절제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손주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식사법이며 매일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어쩌면 단 한 끼의 저녁 식사가 여러분의 수명과 혈당을 놀랍도록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저녁으로 갈수록 식사를 점점 더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국 한 그릇에 오이 몇 조각만 드시고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에 아예 탄수화물을 끊으시면서 그것이 당뇨를 이기는 방법이라 믿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런 잘못된 저녁 식사가 다음날 아침 혈당이 급상승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몸은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혈당을 유연하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부실하거나 너무 늦어지면 간이 잠자는 동안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죠. 그 결과 아침에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이미 올라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70세 되신 한 어르신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그분은 그냥 나물국 한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오늘 아침 혈당이 160이나 나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스스로 밤새 밥을 지은 거예요. 어르신이 자신을 위해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흔히 굶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우리가 굶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저녁 식사는 많이 먹을 필요도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간이 밤새 힘들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쉽고 간단한 저녁 식단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저녁 식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속이 편안하고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바로 오트밀과 호두를 함께 끓여 만든 죽입니다.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음식을 자연의 약이라 부르며 노년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로 자주 추천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기관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저녁을 잘못 먹으면
쉽게 더부룩해지고 잠도 안 오며 아침 혈당이 이유 없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트밀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덕분에 식사 후 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밤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과 심장 건강에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야식 충동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통귀리나 압착귀리를 따뜻한 물에 부드럽게 끓인 후 마지막에 곱게 부순 호두를 약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설탕도 필요 없습니다. 고소하고 은은한 향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이 따뜻해집니다. 이 식사는 저녁 6시나 6시 반쯤 드시고 그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어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 혈당을 측정했을 때 국이나 데친 채소만 드셨을 때보다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나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저녁 식사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입니다. 바로 단호박과 팥을 함께 끓인 국입니다. 이 음식은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켜줄 뿐 아니라 불면증이 있거나 속이 차고 자주 야식이 당기는 분들에게도 아주 잘 맞는 메뉴입니다. 단호박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당뇨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에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팥이 더해지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혈당 흡수를 늦춰주는 이상적인 저녁 식사가 됩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썬 후 팥은 몇 시간 정도 물에 불려 부드럽게 한 다음 물과 함께 푹 끓이면 됩니다. 설탕이나 조미료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단호박과 팥의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저녁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예전에 광주에 사시는 70세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엔 밤마다 속이 허하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단호박 팥국을 저녁에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밤중에 깨는 일도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해요. 그리고 이 음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밤에 췌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혈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건강 여정에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힘을 내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듣기엔 간단하지만 노년층의 혈당을 밤새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바로 반숙 달걀과 참기름에 무친 미역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정말 조금만 먹었는데 왜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올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가니 밤새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걀, 특히 반숙으로 조리한 달걀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간이나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노른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미역은 참기름과 볶은 참깨를 약간 더해 가볍게 무쳐 먹으면 요오드, 마그네슘, 수용성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이 되며 갑상선 기능 개선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반숙 달걀 하나와 미역무침 한 접시를 드셔보세요.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혈당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그동안 달걀은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조합이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부드럽고 향긋하며 평소 자주 먹던 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음식. 여러분은 어떤 음식일지 예상하시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음식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끓여보셨을 음식이지만 저녁에 당뇨가 있는 노년층에게 이렇게 유익할 줄은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두부와 버섯으로 만든 국입니다. 이 음식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영양이 풍부한 저녁 식사입니다. 연두부는 소화가 쉬운 식물성 단백질로 간이나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재료입니다. 또한 트립토판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깊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을 함께 넣으면 식이섬유와 셀레늄, 자연 비타민 D가 추가되어 항염작용과 면역력 강화, 야간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불안정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부산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저 국 한 그릇이었는데 그렇게 푹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예전엔 한밤중에 늘 갈증이나 두근거림 때문에 깼는데 지금은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미역이나 멸치로 육수를 내고 작게 썬 연두부와 얇게 썬 버섯을 넣고 약불에 끓이면 됩니다. 소금은 많이 넣지 않고 마지막에 참기름과 쪽파만 살짝 더해주면 향긋한 국이 완성됩니다. 하루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녁 식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 국이 바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건 때맞춘 국 한 그릇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매일 혈당 건강을 지키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제때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는 2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과학입니다. 2021년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을 7시 이전에 먹고 식후 가벼운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저녁을 8시 이후에 먹고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HbA1c 수치가 0.5% 낮았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HbA1c 수치가 0.5%만 낮아져도 심혈관계와 신경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늦게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채소를 씻느라 시간이 늦어지거나 밤 9시 뉴스까지 보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잠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몸은 당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간과 췌장, 위장까지 모두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새 혈당이 조용히 올라가고 아침에는 피로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전화를 하면서, 혹은 빨리 먹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급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뇌는 포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과식하거나 제대로 씹지 않게 됩니다. 이는 소화불량과 식후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한 입에 최소 10번 이상 씹는 것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인슐린 조절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멀리 산책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테이블을 닦는 등 심시바다이 5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당 대사를 돕는 데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이 혈관에서 세포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에는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며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당뇨 합병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야말로 좋은 식사를 건강을 지탱하는 치료법으로 바꿔주는 기초가 됩니다. 혈당 조절뿐 아니라 수면, 정신 건강,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음식들은 매일 저녁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먹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혈당이 아무리 식이 조절을 하고 약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해도 안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관리하다가 저녁 한 끼의 실수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삼키기 편하다는 이유로 흰쌀밥을 먹고 요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을 먹고 건강할 거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여전히 혈당은 높고 몸은 무겁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점점 작아져 갑니다. 흰쌀밥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식입니다. 하지만 당뇨를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특히 저녁 식사로는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갓 지은 뜨거운 밥이나 전자레인지용 즉석밥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중 하나는 뜨거운 밥의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따뜻할수록 밥 속 전분은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뀌어 거의 단당류처럼 작용하게 되고 먹은 후 30, 60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흰쌀밥을 먹고 나면 금세 졸리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70세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 것도 안 먹고 음료도 안 마시는데 아침마다 혈당이 높아요. 알고 보니 매일 저녁 뜨거운 흰쌀밥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속이 편해서 잘 넘어가니까 라는 이유였지만 이는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적은 양의 뜨거운 흰쌀밥만으로도 밤새 혈당이 조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즉석밥은 지나치게 잘 익혀져 있고 식이섬유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저녁에 간편하게 먹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밥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과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해답입니다. 뜨거운 흰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콩 섞은 밥 혹은 미리 지어 식혀두었다가 살짝 든 밥을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분이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밤새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기억하세요.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은 바로 라면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서 복잡한 요리는 하기 싫고 그냥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나 국수 한 그릇이면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가볍고 빠르고 심지어 괜찮을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혈당이 계속 들쑥날쑥해지는 이유입니다. 라면, 국수, 겉면 어떤 맛이든 어떤 브랜드든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식이섬유가 없고 좋은 단백질이나 지방도 거의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먹고 나서 30분 안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되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라면에 간장이나 된장을 넣고 김치를 곁들이고
뜨거운 국물까지 함께 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간과 신장을 자는 동안 쉬지 못하게 만들고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한때 저에게 찾아온 68세 환자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거의 매일 저녁 라면을 드셨습니다. 군것질도 안 하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아침마다 어지럽고 혈당이 높아요. 라고 하셨죠. 제가 라면을 끊고 대신 연두부 야채 수프 같은 식사로 바꾸자고 권했고 2주 후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더 이상 새벽 3, 4시에 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여전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오트밀죽 한 그릇, 찐 단호박 몇 조각, 혹은 반숙 달걀에 참기름으로 무친 미역.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몸이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편리하다고 선택한 라면은 몸이 밤새 혈당을 처리하느라 지쳐버리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고기, 튀긴 닭, 튀긴 생선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저녁 반찬이지만 당뇨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밤에 먹었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한 조각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당뇨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그 한 조각이 밤새 혈당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의 기름, 게다가 재사용된 기름으로 튀겨진 음식은 많은 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유발해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튀김옷은 흡수가 빠른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름과 결합되면 우리 몸은 밤에 쉬지 못하고 간, 췌장, 위가 모두 쉬지 못한 채 과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5세의 한 환자분이 2조각의 튀긴 생선을 저녁에 드신 후 다음날 혈당이 30 이상 치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튀김을 끊고 생선을 생강과 함께 찌는 방식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얼굴빛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튀김이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기름 없이 굽거나 찌고 데친 후 참기름과 생강을 살짝 뿌리는 건강한 조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여전히 맛은 있지만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들께서 여전히 저녁마다 튀김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발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과일은 자연 그대로니까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시며 저녁에 자주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포도 몇 알, 바나나 하나, 멜론 몇 조각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으니까요.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밤이 될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저녁 식사 후 단 과일을 섭취하면 밥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과일의 과당과 포도당이 더해져 간과 췌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밤사이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되고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높게 나오며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매우 조심스럽게 식단을 관리하시던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보리밥, 생선찜, 맑은 국까지 완벽했지만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나나나 포도를 꼭 드시고 계셨던 거죠. 과일만 생략하고 식사 시간을 앞당겼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이 2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과일은 인슐린 작용이 활발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당 함량이 낮은 과일 껍질째 먹는 사과, 딸긴 키위, 작은 배 한 조각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입니다. 도시락, 즉석국, 냉동 미트볼, 컵수프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피곤한 날, 혹은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이런 음식들이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던 많은 환자분들이 단 한 끼 저녁에 즉석 김치국이나 냉동튀김을 드신 후 다음날 혈당이 30, 4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높은 나트륨, 보존제, 포화지방, 숨겨진 당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밤 시간대에 간과 신장이 쉬어야 할 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조금씩 몸에 쌓이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너무 피곤한 날, 바쁜 날엔 누구나 한 번쯤은 편의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저녁의 습관이 된다면 단기적인 편리함과 맞바꾼 것은 결국 간의 피로, 혈당의 불안정,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그 대신 오트밀죽을 미리 끓여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두부를 찌고 단호박국을 끓이거나 채소를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에 대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음식들 여러분이 좋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음식을 자주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건강한 대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먹어도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밥 한 공기만 먹어도 혈당이 급등하고 어떤 분은 한 공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에 단호박 수프를 먹으면 숙면을 취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다음날 아침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혈당을 흡수하고 대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췌장 기능, 하루 동안의 활동량, 수면질,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반응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완벽한 표준 식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는 식사 리듬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시거나 스마트폰에 메모를 남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녁에 무엇을 몇 시에 얼마나 드셨는지, 다음날 아침 혈당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식사 후 몸의 느낌은 어땠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식사 후 편안했는지, 잠이 잘 왔는지, 아니면 갈증이 나거나 새벽에 자꾸 깨고 피로했는지 등 그런 기록을 몇 주만 해보면 어떤 의사도 알려주지 못하는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식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론 식사 시간을 1시간만 당기거나 튀김을 찜으로 바꾸거나 양을 1, 3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매번 변화를 줄 때마다 결과를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식사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다양한 식단을 시도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출렁인다면 그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맞는 식사법을 따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만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식습관을 바꾸고 직접 효과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디선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방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일이 고민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약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내일 아침 혈당은 또 오르지 않을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기적을 약속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사소한 변화들, 오트밀죽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저녁 7시 전에 먹는 가벼운 식사, 이런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수많은 제 환자들의 약 복용량을 줄여주고 숙면을 도와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다시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첫걸음 하나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믿어주세요. 헛된 희망이 아니라 매일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룰 수 있는 진짜 삶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 작은 동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저녁 식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영호 박사입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약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노년의 건강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